2022년에 투자를 해서 5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를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칭하고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코칭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께 소개할 만한 단계가 되면 앞으로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제가 지금 현재 일을 하는데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했던 회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 이름은 주식회사 GL텍이라는 회사입니다. GL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컬러캐스트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컬러캐스트는 다이캐스팅과 아노다이징 기술이 결합된 기술입니다. 어려운 용어죠. 다이캐스팅은 뭐냐면 금속을 가공 처리하는 기술인데요. 금속을 가공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레스, 압축을 통해서 이렇게 눌러서 가공 처리하는 그런 걸 프레스라고 하고, 또 CNC 가공이 있죠. CNC 가공은 금속의 표면을 깎아서 처리하는 것을 CNC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캐스팅이 있습니다. 이 다이캐스팅은 뭐냐면 3차원 형태의 어떤 좀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내는 것을 다이캐스팅이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금속 가공 기술이고, 그리고 아노다이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노다이징은 금속의 표면을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금속 표면 처리 기술로는 도장이나 도금을 하는 방법이 있죠. 자동차의 어떤 색깔을 입히는 이런 것들, 도장 도금하는 거잖아요. 도장 도금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노다이징이 있는데, 아노다이징은 양극 산화 처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도장 도금을 하게 되면 색깔이 금속 표면 위에 입혀지기 때문에 벗겨지는데,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게 되면 금속의 표면과 색이 이렇게 흡착돼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색이 벗겨지지 않으면서 색이 되게 미려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컬러캐스트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CNC 가공하는 방법으로 양극 산화 처리하는 CNC 가공에 의한 아노다이징 기술이 시장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가능한 기술이었어요. 근데 그 기술의 한계점이 뭐냐면 금속의 표면을 깎으면서 색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생산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고부가가치의 어떤 금속 제품을 생산해내는 데는 CNC 가공에 의한 아노다이징 처리를 한 것이죠. 근데 산업계에서 당연히 생각하는 게 다이캐스팅,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면서 아노다이징 처리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산업계에서 가장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기술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규소라는 성분 때문에 색이 변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많은 시도를 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아, 이거는 안 되는 기술이다. 이건 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산업계에서 포기했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주식회사 GL텍의 신동성 대표가 만들어낸 창시자입니다. 신동성 대표가 수만 번의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이캐스팅 기술과 아노다이징 기술을 결합한 컬러캐스트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주식회사 GL텍이 처음부터 이 기술을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GL텍은 2016년 10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GL텍은 그 설립되기 전에 저하고 인연이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4년이죠. 2014년에 저는 우연히 GL텍의 전신인 GK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GK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제가 2014년도에 GK에 투자할 때는 GK가 어떤 회사였냐면 GK의 기술 연구소장이면서 전무로 이 신동성 대표가 거기에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GK의 연구소장으로 이 신동성 대표가 이 컬러캐스트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제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을 했는데, 그걸 미국에 있는 알루미늄 최대 생산 회사인 알코아라는 회사가 그걸 보고 GK에 찾아와서, 이 기술은 산업계에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기술인데 이 기술이 이렇게 양산 단계까지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걸 내가 글로벌 시장에다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 그때 만난 회사들이 HP, 삼성, 샤오미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업 전망이 아주 좋았죠.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샘플도 가져가고 하니까 그때 벤처 캐피탈에서 한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이 회사에 엔젤 투자자들을 모아서 또 투자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안고 2014년에 투자를 했을 때 2년 후 2016년도에는 코스닥 시장에 수천억 가치로 상장을 할 걸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회사가 2016년 4월에 법정 관리에, 아이러니하죠. 전망이 좋았던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요. 2년 후에 코스닥에 상장한 게 아니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GK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샘플 테스트를 하면서 막상 이걸 회사의 제품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일단 조금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기술을 이전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기술 이전하면서까지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거절을 하니까 거래가 계속 지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GK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들은 이 회사가 모바일 시장, 그때 한창 모바일 시장이 뜨거웠겠죠. 애플에서 메탈폰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시장에서 이 사업을 집중을 해서 매출을 빨리 확대를 하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도 많은데 이 모바일 시장은 이 컬러 캐스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2%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자동차 내장재라든가 이 산업, 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시장에만 집중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회사는 매출이 안 나오고 글로벌 대기업들은 좀 더 높은 퀄리티 그리고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6년도에 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주주총회 때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신동성 전무하고 마지막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기술을 한국 시장에서 살려보자, 우리.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2016년 10월에 주식회사 GL텍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GK가 가지고 있었던 특허라든가 또 신동석 대표가 본인 이름으로 특허 낸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전을 하고 주식회사 GL텍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금 1억 원짜리 법인을 설립을 해서 시작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그때 초기에 시드 투자를 하고 그때부터 2017년, 18년까지 제가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해서 수억 원의 투자를 계속 해줍니다. 초기에는 사업이 너무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런 제조 회사 같은 경우는 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원하는 정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GK의 어떤 기술은 있었지만 아직 사업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기관에 자금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신동성 대표님이 상당히 이 본인이 만든 기술이 전 세계에 펼쳐지는 것에 대한 좀 어떤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시고 계속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8년부터 삼성전자하고 다시 이렇게 접촉이 시작이 됩니다. 삼성에서는 GK 때 그 기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지고 2019년도에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다음에 LG전자의 청소기 뭐 이런 쪽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이 회사의 기술을 삼성전자의 부품 소재로 등록을 해줍니다. 이 부품 소재로 등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이 소재를 가지고 가전이라든가 어떤 스마트폰 이런 쪽에 적용을 할 때 이 소재의 특성들을 거기다 다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개발할 때 이제 소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왜 조그마한 회사에 소재를 등록을 했냐면 GK의 컬러 캐스트 기술은 CNC 가공에 의한 알루미늄에 비해서 아주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CNC 가공에 의해서 금속의 표면을 깎아가면서 색을 입히다 보면은 속도가 느려지겠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생산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알루미늄 제품이면 그런 색을 입혀서 할 수 있는 건데 다이캐스팅 공법과 아노다이징이 처리된 컬러 캐스트 기술로 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색을 입힌 그런 알루미늄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이캐스팅과 아노다이징 결합되면 금속의 경도, 단단함이 더 세져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내장재가 잘못되면 부식이 되잖아요. 녹이 슬게 되고. 근데 여기 색을 입히면 녹이 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계에서 기존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던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분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알루미늄에 색을 못 입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으로 대체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텍의 알루미늄 소재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L텍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수십조 시장이 돼요. 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양산 능력을 가진 회사는 전 세계에서 GL텍밖에 없는 것입니다. GL텍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삼성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기술이 본인들의 사업에 적용이 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GL텍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GL텍이 2019년, 18년에는 매출 한 10억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매출 20억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요. 그리고 2021년에 매출 73억을 하게 돼요. 3배 이상이 뛴 것이죠. 사실 2011년에는 73억이 아니고 매출 한 120억까지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베트남 공장을 지어서 그쪽에 GL텍 제품을 쓰기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공장을 짓는 것을 이제 좀 지연되고 해서 그쪽 매출이 빠지게 된 겁니다. 지금 GL텍은 물론 대기업에 이런 기술들을 납품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자체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알루미늄의 그 컬러 캐스트 기술이 적용된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한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칫솔 있잖아요. 이 칫솔은 몸통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플라스틱으로 된 몸통의 일부를 이 알루미늄으로 컬러 캐스트 처리된 알루미늄 바디 위에 그 칫솔 모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교체 가능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그림이 한번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지금 만드는 것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제품들은 대단히 많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GL텍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2016년에 창업을 해서 한 5년 동안 매출 한 70억대 회사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2022년에는 한 120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대기업하고 삼성전자나 LG전자 국내 대기업하고 했던 그 사업을 넘어서서 지금 중국의 어떤 모바일 그 스마트폰 회사라든가 또 유럽에 있는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 쪽하고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높은 매출 신장을 이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GL텍은 2022년도에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매출 12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KOTC 시장에 회사의 주식을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KOTC 올라가는 매출 기준은 이제 다 넘어섰는데요. 이제 회사의 회계 감사라든가 몇 가지 절차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2023년 상반기에 KOTC 시장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OTC 등록이 목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에 상장할 때 이 회사의 기술은 되게 독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출을 더 확대를 해서 시가총액이 300억만 넘어가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은 2025년도 정도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GL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침 GL텍이 지금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인 펀딩포유, 펀딩포유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펀딩포유 플랫폼에서 GL텍이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억 원을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지금 목표로 지금 프로젝트를 오픈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식회사 GL텍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펀딩포유 플랫폼에 들어가서 접속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GL텍의 프로젝트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고 들어가셔서 GL텍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좋은 회사니까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금을 회수할 때 수익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GL텍은 지금 프로젝트를 한 기업 가치 190억 정도의 보통주 방식으로 이제 펀딩을 받고 있는데요. GL텍은 지금 밸류는 제가 듣기로 2021년, 22년, 23년 3개년 매출 자료에 평균을 내서 주가를 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평균 주가보다 상당히 몇십 %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90억 가치에 내가 투자를 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KOTC 시장에 GL텍이 상장이 된다면 내년이잖아요. 그럼 1년 정도 투자를 하는데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될까? 만약에 120억 정도 매출을 하게 됐을 때 기업 가치는 지금 190억 밸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될지 이제 한번 추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그럼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될까? 코스닥에 상장을 할 때는 보통 기업의 기업 가치가 1000억 정도 됩니다. GL텍하고 비슷한 사이즈에 있는 기업들 매출 시가총액을 보면 보통 한 1,4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0억 밸류에 투자를 했는데 GL텍이 만약에 2025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보수적으로 기업 가치를 한 1,000억 정도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한 5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2022년에 투자를 해서 5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를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다이캐스팅과 아노다이징 기술이 결합된 컬러 캐스트 기술을 가진 주식회사 GL텍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GL텍 대표를 포함해서 제가 코칭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님들 모시고 인터뷰도 해보고요. 좋은 기업들,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